이번 사연은 시어머니 생신날 큰 신우가 작은 신우와 남편의 머리통을 후려쳐버렸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새해가 되었는데 마음은 영 찝찝하네요. 둘째 신우가 저한테 삔또가 상했는지 꼬라지를 부리는데 시어머니는 잘못한 사람한테는 뭐라고 하시지도 못하면서 며느리인 저만 잡으려고 하십니다. 저도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이러다가는 완전히 화풀이 장난감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엔 끝까지 싸워보려고요. 저희 남편은 일남 이녀 중 막둥이에요. 첫째 신우가 시어머니 재혼 전에 태어난 딸이라 터울이 좀 길고 둘째 신우랑 남편은 연년생입니다. 저는 남편보다 3살이 많아서 둘째 신우보다도 연장자인데요. 시댁에서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손윗사람으로 대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신우는 성격이 정말 좋아요. 시댁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고 첫째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케어하느라 자주 못 보긴 하지만 한 번씩 만나면 너무 따뜻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올케만 보면 지가 신우이라고 괜히 무시하고 갑질하는 신우들도 많은데 저희 첫째 신우는 정말 친언니처럼 따뜻해요. 심지어 제가 결혼 후에 돈이 급했던 때가 있는데 자기가 들어놨던 적금을 깨면서까지 시댁 몰래 저희를 도와준 적도 있습니다. 저한테는 은인이죠. 어머님이 알면 또 잔소리 하실 거라면서 그냥 모르는 척하라고 말하던 신우이의 그 말투와 표정을 저는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 둘째 신우는 개망난이입니다. 성실하지도 않고 성격도 지랄 맞아서 일반적인 회사는 다닐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날 술집 알바, PC방 카운터 같은 것만 전전하고 있죠. 근데 얼굴이 좀 반반해서 그런가 남자들한테 인기는 많습니다. 저러다가 결혼도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눈먼 물고기 같은 남자를 낚아서 올해 봄에 식을 올려요. 지금은 남편 될 사람이랑 같이 동거하고 있고 시댁에서 가까워서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둘째 신우랑 더 자주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진짜 이기적인 게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설거지 하나도 자기 손으로 하는 법이 없어요. 원래 집에 살았을 때도 야간에 일을 많이 가니까 낮에는 비몽사몽 정신없이 자기 바쁜데 시부모님은 또 밥 안 먹고 자는 걸 싫어하니까 꼭 깨워서 같이 점심을 먹습니다. 그러면 자기 먹을 것만 쏙 먹고 바로 들어가서 또 자는데요. 나이가 40이 다 되었으면 어느 정도 죄송해야 할 줄도 알고 부모님 고생하시니까 자기가 한 번쯤은 치우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 때나 명절 때도 준비하는 시간에는 집에 있지도 않아요. 맨날 친구들 만난다, 일하러 간다 하면서 자리를 비우는데요. 솔직히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준비할 때는 없다가 먹을 때는 나타나서 배만 채우고 가니까 성질이 나더라고요.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자기 집안일을 하는 건데 나타나지도 않으니 말이죠. 첫째 신우는 시댁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일한다 치더라도 둘째 신우는 너무 개념이 없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한 번은 시아버지께서 많은 음식을 하고 몸져 누워있는 저를 보시고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둘째 신우한테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곧 있으면 너도 결혼할 거고 이제 철이 좀 들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다들 고생하는데 같이 도우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둘째 신우알 자기는 밤에 일을 하니까 남들하고 패턴이 다른데 어떻게 도울 수 있겠냐면서 차라리 돈을 보낼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하더군요. 그걸 듣고 진짜 개싸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태도를 언급한 건데 돈을 들먹이다니 제 딸이었으면 대가리를 쳐버렸을 거예요. 근데 둘째 신우가 이렇게 큰 건 시어머니 책임이 좀 큽니다. 어렸을 때 둘째 신우가 몸이 좀 안 좋아서 1, 2년을 학교에 안 가고 집에만 있었는데 그때 약하다는 이유로 버르장머리 없는 걸 훈육하지도 않고 다 받아주다 보니 이렇게 개념이 없어진 거죠. 지금도 시아버지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려고 들면 시어머니가 나서서 저지하십니다. 아픈 애를 왜 잡냐면서요? 지금은 하나도 안 아파 보여요. 술, 담배 다 하고 맨날 밤 늦게까지 놀러 다니는데 꼭 분리할 때만 아프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랑 한번 크게 부딪히게 된 사건이 생겼는데요. 저희 회사가 너무 바쁜 시기라서 작년 말에 저는 야근을 계속했던 주간이 있었어요. 회사 전체가 다 긴장하면서 연말에 일을 몰아서 하다 보니까 다른 건 하나도 못 챙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시댁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가 있었던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제가 가서 음식 장만을 다 했을 텐데 그때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시부모님께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일을 최대한 빨리 마치고 달려가겠다고 죄송하다고요? 시부모님은 전혀 죄송할 일이 아니라면서 천천히 하고 오라고 해주셨고 저도 일 끝나고 엄청 밟아서 밤 9시 정도에 도착했어요. 집에 가봤더니 제사를 다 지내려고 막 준비 중이었고 신우가 거실에 쪼그려 앉아서 전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생하셨다, 너무 죄송하다 하면서 옆에 앉아 도우려고 했는데 글쎄 신우가 저를 딱 째려보면서 죄송할 짓을 하면 안 되지, 왜 이렇게 민폐를 끼치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에 끼고 있던 비닐 장갑을 싹싹 벗더니 던져버리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여기서 큰 소리를 내면 시부모님께도 못할 짓인 것 같아 조용히 넘겼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밥을 먹는 중에도 신우는 표정을 구긴 채로 고개도 들지 않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셨지만 대꾸도 안 했고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신우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려고 주방에 들어가 있는데도 화가 나서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자기 집안일인데 그거 좀 한 게 그렇게 억울한가? 그럼 내가 그동안 했던 건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저는 친정 제사에 가도 새언니가 혼자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식구면 같이 고생하고 빨리 끝내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맨날 도와줬었거든요. 심지어 친정에서는 남자들도 일하라고 시키는데 제가 그렇게 죄인이 될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저랑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둘째 신우는 피곤하다면서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야근한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신우한테 일을 좀 빼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기 딸이 고생했다고 어찌나 칭찬을 하시던지 기분이 나빠서 그냥 얼른 와버렸습니다. 남편한테 솔직히 서운하고 속상하다고 말했더니 누나가 원래 못 배워먹은 부분이 있지 않냐면서 참고 넘기라고 하는데 그 말에 또 열받아서 한바탕 했네요. 왜 며느리만 참아야 되냐고, 상식적으로 꼬라지 낸 사람이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성질을 부리니까 남편도 뜨끔했는지 자기가 말을 잘못한 것 같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나서 연말이기도 하고 시어머니 생신이 겹쳐있는 주간이라 집에서 가족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첫째 신우도 시간을 빼서 온다고 하길래 되도록 얼굴 구기는 일 없이 지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둘째 신우가 또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른인 내가 참자 생각했죠. 첫째 신우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에 생일 선물을 사러 갔고 저는 시댁에서 저녁에 먹을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둘째 신우는 늦지막히 도착해서는 거실에 앉아 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남편도 테이블 세팅하고 청소기 돌리고 있는데 둘째 신우는 당연히 자기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고생한다는 말도 한마디 안 했습니다. 저는 말해봤자 입만 아플 것 같아서 제 할 일만 하고 있었는데요. 외출하셨던 시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둘째 신우에게 잔소리를 하시더군요. 다들 일어나서 일하고 있는데 너는 왜 앉아서 또 이러고 있냐고, 그만하고 얼른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근데 둘째 신우는 자기는 음식 안 먹을 거고 엄마 얼굴 보러 온 거라면서 잠깐 있다 갈 건데 안 도와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 짜증을 냈어요. 시아버지는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인지 나이가 30이 넘어도 저런 식이라며 혀를 끌끌 차셨고 신우는 자기 아버지 말에도 귀가 막힌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 시어머니랑 첫째 신우도 집으로 왔고 다 같이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둘러앉았는데요. 둘째 신우가 표정을 구긴 채로 다른 식구들은 다 하하호호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짜증이 난다는 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괜히 신경이 쓰였지만 건드렸다가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몰라 그냥 내버려뒀어요. 가족들이 준비한 선물을 다 받으시곤 어머님이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자기를 신경 써주지 않는 게 싫은지 둘째 신우가 말을 딱 끊으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원래 자기가 신우집 같은 거 꼴사납다 생각해서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요즘에는 좀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 신우는 밥 잘 먹고 있는데 그게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냐고 물었고 어머님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둘째 신우는 우리 집이 언제부터 일하는 사람 불러내서 집안일 시키고 며느리는 자기 할 일 다 끝내고 오게 만드는 분위기였냐고, 이건 뭐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냐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그냥 집안일을 안 도운 것도 아니고 돈도 다 보태줘 가면서 빠진 건데 나는 왜 항상 집에서 잔소리나 듣고 며느리는 할 일도 제대로 안 하냐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제일 만만한 사람이 저라서 그런 건지 그동안 쌓인 짜증을 저한테 내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괜히 좋은 날에 왜 그런 이야기를 꺼내서 분위기를 망치냐고 말리는데도 이런 날 안 하면 언제 말하겠냐고 악다구니를 쓰길래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서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판사판으로 나갔습니다. 돈 얼마 보태셨는데요? 저희도 돈 다 보태고 집안일까지 한 건데 저희보다 더 많이 냈어요? 제가 무슨 이 집에 팔려온 죄인도 아니고 그거 한번 늦었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둘째 신우를 사정없이 갈겼습니다. 네가 낸 돈 조금보다 우리 부부가 낸 게 훨씬 많고 너는 효도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인간 말종이라고 아주 잘 포장해서 직구로 날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냐고 형님도 시집가서 이런 저급한 대우 받으면 좋겠냐고 막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한테 더 무섭게 달려들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저처럼 개념 없이 행동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하길래 이미 지금 하는 행동 꼬락서니를 보면 뻔히 보이는데 무슨 헛소리냐고 대받아쳤습니다. 맨날 부모님 고생하시는 건 나 몰라라 하면서 자기 밥도 다 부모님이 챙겨줘야 먹고 그런 모습 말고 저한테 다른 모습 보여준 적 있어요? 나한테 함부로 말한 거 당장 사과하세요. 그러자 시댁에서 며느리가 못하는 소리가 없다면서 시어머니한테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러냐고 따지는 거예요. 얼마나 싸가지가 없으면 제 앞에서 자기 엄마한테 그러겠습니까? 저한테 말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성질을 내면서 저에 대한 교육을 빨리 다시 시키라고 시어머니를 들들 볶아댔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좋은 날에 이게 무슨 난리냐면서 저한테 일 키우지 말고 사과하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자기 아픈 손가락인 딸한테 진 거죠. 저는 이번만큼은 절대 사과 못한다. 사과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거지 착한 사람이 지랄 맞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강경하게 나갔습니다. 그때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첫째 신우가 잠깐 따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끼리 다른 방에서라도 이야기를 좀 하고 오자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둘째 신우는 엄마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지만 첫째 신우가 억지로 끌고 가서 다른 방에 들어갔죠.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첫째 신우가 저희 남편과 둘째 신우 머리통을 세게 갈겼습니다. 어디서 배워먹은 천박한 짓거리를 지금 하는 거냐. 너 올케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알면서 그딴 식으로 말해. 네가 돈을 주면 얼마나 줘서. 그리고 남자 새끼가 자기 와이프 편도 제대로 안 들고 옆에 뭐하러 있어. 첫째 신우는 못 배워먹은 티를 이렇게 내냐면서 둘을 혼냈고 둘째 신우가 대들려고 할 때마다 뒤통수를 사정없이 날려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첫째 신우가 생활비 명목으로 다달이 둘째 신우에게 주던 돈이 있었나 봅니다. 그걸 받아 놓으니까 둘째 신우는 자기 언니한테 대들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첫째 신우는 우리 집 사람으로 와주고 군소리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준 올케한테 다들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교육이니 뭐니 하면서 올케 못살게 굴면 그날로 머리카락 다 쥐어뜯길 줄 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신우한테는 그렇게 찡찡거리면서 있을 거면 당장 집에서 나가고 앞으로 그냥 오지 말라고 쫓아내버렸어요. 둘째 신우는 가족들이 다 자기 편을 안 들어주는 게 서운했는지 그 길로 나갔고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첫째 신우는 시부모님께도 둘째 버릇을 잘못 들인 게 맞으니까 지금이라도 사람 만들고 싶으면 집에 못 오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그래도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옹호하는 발언을 하자 엄마가 그럴수록 사람 버린다고 그리고 엄마는 이제 며느리를 더 감싸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시어머니는 자기 딸 편이었어요. 저한테 그냥 사과하고 풀면 안 되겠냐 그러길래 절대 그럴 수 없다. 어머님 저 안 보실 거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라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둘째 신우는 솔직히 변할지 모르겠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와서 고생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이번 기회에 좀 생각을 바꾸셔야 할 것 같은데요. 중간에서 첫째 신우가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긴 하겠지만 진짜 마음을 달리 먹기 전까지는 저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뒤로 예전처럼 시댁에 가지도 않고 아버님하고만 연락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아버님도 제가 하는 행동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시고 계시고 그 뒤로도 둘째 딸하고 와이프를 모아놓고 한 번 더 뭐라고 하셨다네요. 아버님은 한 번으로는 안 되겠지만 계속 이야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니 힘이 됩니다. 첫째 신우랑은 지금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때 나서줘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신우 입장에서 그렇게 올케인 제 편을 들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새해엔 제 편들과 함께 제 자리를 잘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며느리들 다 같이 화이팅 해보자고요. 첫째 신우가 현명하네요. 그죠? 부모는 자식을 망치고, 그리고 자식은 또 부모를 망치고, 그 시너지는 엄청나고, 이런 경우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달려들어서 난리를 쳐야 고쳐질까 말까 하죠. 지랄 맞은 아이 편들어주는 부모의 습성이 참 문제를 키우는 것 같아요. 첫째 신우가 장남 장녀 역할 다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